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 스토브리그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 스토브리그 계속해서 잘 달려오고 있는데 정말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좀 활발한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FA 선수를 영입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와 올해 스토브리그가 어떻게 움직임이 달랐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지난해랑은 좀 더 다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브리그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스토브리그 LG 트윈스의 어떤 움직임, 뭐 FA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뉴스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소식은 어떤 것들이냐, 어떤 것들이 또 남아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했던 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수단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동환, 허도환, 윤호솔 요렇게 3명의 선수들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셀러리캡 조절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최동환, 허도환 이 두 명의 베테랑은 유망주 육성을 좀 위해서 허도환 선수도 이제 40이 넘어가는 나이였고 또 최동환 선수도 30대 중반 넘어가는 나이였기 때문에 LG 트윈스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 자리가 없었죠. 최동환 선수는 또 바로 KT 위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최동환 선수가 오랫동안 LG에서 뛰었는데 팀을 떠나게 되었고 허도환 선수도 우승에 정말 숨은 공신이죠. 기여를 많이 하고 LG 트윈스 유니폼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코칭 스태프 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메인은 역시 이호준 1군 수석 코치가 NC 감독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2023 시즌 끝나고도 SSG 감독 면접까지 봤었던 이호준 감독인데 SSG가 감독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면서 이승용 감독이 SSG의 감독이 되었고 1년을 이제 QC 코치와 수석 코치로 보낸 이후에 NC 다이노스 감독 제의가 와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KBO 리그 감독이 대한민국에 10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1군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감독도 아무래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당연히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원호 코치가 SSG 유니폼을 입었고요. 박용근 코치는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사실 두 코칭 스태프 모두 굉장히 좀 아쉬웠죠. 올해는 2024 시즌에 퓨처스 투수진을 보면 퓨처스 투수를 총괄한 경원호 코치 상당히 조금 육성이 좀 더뎠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박용근 코치도 1군에 있을 때 3루에 있다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1루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NC 다이노스로 결국 옮기게 되었고 박용근 코치의 빈자리는 일단은 송지만 코치가 새롭게 메우게 됐습니다. 송지만 코치는 1루 작전과 이제 외야 수비 이런 부분들을 좀 정수성 코치와 함께 신경 쓸 예정이고요. 이병규 퓨처스 감독도 영입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삼성에 있다가. 그래서 이호준 코치, 박영근 코치의 빈자리를 채웠는데 아마 경원호 코치의 빈자리도 곧 채우지 않을까. 그래서 2025 코칭 스태프 최종 구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수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기존 주장은 김현수 선수였죠. 올 시즌에 다시 주장을 맡았습니다. 원래 오지환 선수로 출발을 했다가 오지환 선수가 부진하고 또 부상도 있었고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김현수 선수가 다시 주장을 맡았는데 사실 김현수 선수도 다시 주장을 맡아서 조금 쉽지 않은 시즌을 보냈거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초반에 페이스가 좋았다가 주장도 맡고 스트레스도 좀 받으면서 저는 성적이 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에서 박혜민 선수로 또 주장이 바뀌었고요. 박혜민 선수는 삼성에서도 주장을 굉장히 잘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LG 트윈스 야수들을 비롯해서 또 투수들까지 또 기존 주장들이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도 주장 역할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구성도 빠르게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 선수 구성이 안 된 팀들이 있습니다만 LG 트윈스는 오스틴 에르난데스와 재계약을 했고요. 당연한 수순이었고 치리노스 선수 신규 외국인 투수를 영입을 했고 디트릭 앤스와는 결별을 했습니다. 보류권이 유지가 돼서 앤스 선수는 KBO 리그 탑팀에서 5년 동안 뛸 수 없고 복귀를 할 때는 무조건 LG 트윈스로만 와야 되고요.
사실 뭐 후라도 선수가 나중에 삼성으로 가서 뭐 에르난데스 안 잡고 후라도를 노려봤어야 하지 않냐, 치리노스를 안 잡았어야 하지 않냐 싶은데 사실 좀 시기가 안 맞았죠. 네, 오스틴 에르난데스가 재계약을 할 때는 키움 쪽이랑 후라도랑 재계약을 하고 있는 줄 다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치리노스 선수는 일찌감치 이미 LG 트윈스가 영입 대상으로 점 찍어놓은 투수였기 때문에 만약에 LG 트윈스가 삼성처럼 외국인 투수 한 자리가 이때까지 비었거나 다른 팀들처럼 조금 빈자리라면 후라도 영입 전에 뛰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후라도가 키움이랑 재계약을 안 해서 보류권이 풀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은 시즌 직후가 아니라 11월 말, 12월 초 그때쯤에 사실은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라도가 키움이랑 재계약 안 하고 보류권 풀릴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은 점찍 차려야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오스틴 에르난데스랑은 재계약, 치리노스는 영입, 이렇게 일단은 계획대로 데려온 거 저는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A 장현식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LG 트윈스가 셀러리 캡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한정적이었고 방향성을 좀 잡는 게 FA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일찌감치 최원태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고 장현식 선수를 영입을 했고 4년 52억 원,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 전액 보장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옵션 없이 52억 원 비쌀 수 있어요. 근데 경쟁이 붙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아, 삼성, 다른 팀들 경쟁을 붙었는데 LG 트윈스가 결국 메리트가 있던 거는 52억 원 전액 보장, 그리고 서울팀 이런 것들이 장현식 선수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현식 선수가 LG 트윈스로 와서 2025 시즌에는 또 마무리 투수로 유영찬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또 기용 예정입니다. 장현식 선수의 2025 시즌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보상 선수로는 강효종 선수가 기아로 갔습니다. 현재 상무에 복무 중이고, 이것도 사실은 강효종 선수 상무 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발표를 하면 안 되냐 싶은데 장현식 선수 엄연히 경쟁이 붙은 선수입니다. 만약에 장현식과 계약을 좀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다른 팀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옵션을 포함해도 좋은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LG 트윈스는 영입하려는 선수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강효종 선수가 떠난 건 아쉽지만 저는 강효종 선수가 떠났지만 다른 유망주들은 LG 트윈스에 남았다. 그리고 장현식 선수를 또 경쟁에서 이겨서 데려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최원태 선수는 삼성으로 갔습니다. FA 자격을 얻은 최원태 4년 70억 원에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었고, FA 보상 규정에 따라서 보상 선수를 한 명 삼성에서 받게 되는데 이 보상 선수는 조만간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소식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굵직한 게 3개가 또 이번 주 안으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김강률 선수 영입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 삼성의 보상 선수 지명 최원태 선수의 보상 선수 지명 역시 13일 금요일 안으로 결정 후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에게 이미 보호 명단을 전해 받았고 아마 즉시 전력감 선수를 지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심창민 선수 영입 마무리 캠프 기간 테스트에서 심창민 선수가 합격점을 받았고 계약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 차명석 단장의 이야기가 있었고 사인 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칭 스텝 명단이죠. 코칭 스텝의 보직이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또 신규 코치 영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정된 후에 일괄적으로 또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스프링 캠프를 또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캠프를 지난 시즌들보다 조금 빨리 갑니다. 일주일 정도. 그래서 1월 말에 시작을 하고요. 애리조나에서 시작을 해서 오키나와로 이동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애리조나에서 쭉 또 몸을 만들었고 몇 년간 그랬는데 다시 일본을 찾게 된 이유는 역시 연습 경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겠죠. 따뜻한 곳에서 몸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2024 스프링 캠프를 애리조나를 다녀왔잖아요. 은근히 변화무쌍합니다. 거기 사막지대여도 비도 내리고 또 비 와서 훈련이 좀 안 된 적도 있었고 또 날씨가 좀 추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에서 오래 머무는 것보다는 거기 이제 시설들은 굉장히 좋아요. 실내에서 웨이트도 할 수 있고 또 러닝을 또 조용하게 오래 뛸 수 있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실전 경기는 오키나와에서 KBO 팀들도 많이 오고 일본 팀과도 연습 경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차에 금방 적응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키나와를 또 2차 전지훈련지로 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연습 경기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전지훈련 팬 참관단이 예전까지는 활동을 했다가 미국으로 간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다시 일본으로 가는 거 보면은 또 팬 투어를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또 내년 1월 중에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 선수단 등번호와 등록 선수 현황, 이제 2025 시즌 선수단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등번호를 변경할 선수들도 있을 거고요. 2025 시즌 개막부터 1군에서 뛸 수 있는 등록 선수 현황 역시 내년 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명단에는 문정빈 선수가 들어갈 것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등번호 3자릿수에서 2자릿수로 바뀌면 정식 선수가 됨에 따라서 좋은 모습을 캠프나 시범 경기에서 보이면 1군 엔트리의 개막전부터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등번호 3자릿수의 선수들이 나온다. 육성 선수들이 뭐 신인 선수 중에도 있을 것이고 군대 다녀온 선수 중에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렇게 등번호 3자릿수의 육성 선수들은 5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5월 1일에 정식 선수 전환을 거쳐야 1군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최원영 선수도 그래서 좋은 모습을 시범 경기에 보였는데도 2024 시즌 발표를 할 때는 육성 선수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식 전환하는 시기를 거쳐야 해서 5월부터 1군에 올라온 건데 2025 시즌에는 개막이 3월 22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선수들이 조금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뭐 한 달 정도로, 한 달도 안 되게끔 좀 기다렸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 뭐 연습 경기, 시범 경기에서 홈런 쳐주고 육성 선수가 투수는 또 무실점 기록하고 이러면은 개막 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점, 퓨처스에서 더 많은 경기를 뛰어야 된다는 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 소식들 다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친마당 스토브리그 마칠 시간입니다. 제가 내일은 개인 사유로 엘친마당은 휴방을 합니다만 이번 주 내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김강률, 심창민, 보상 선수 요 세 개는 제가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엘친마당이 아닌 다른 영상들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스토브리그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들도 LG 트윈스 2025 시즌을 기다리면서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19,000명을 최근에 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만 명까지 쭉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